안녕하세요. 상수인의 정상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V-Ray4 마야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V-Ray4 마야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마야에서 V-Ray 메뉴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V-Ray4 마야 설치 파일이 있어야겠죠. 물론 지금 그 설명하는 건 저는 이제 마야는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셨다라는 가정하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아직 그 마야도 설치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은 사실 유튜브에서 최근에는 그 한국어로 검색을 조금만 해 보셔도 마야 설치 방법에 대한 설명은 조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설치하시는 건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분들은 non-commercial 비상업용 버전의 그 학생 버전을 설치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마야 설치는 조금만 검색해서 설치해 보시도록 하고요. 자, 이제 V-Ray4 마야를 설치를 해야겠죠. 설치하시기 위해서 우선 인스톨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인스톨 파일 같은 경우에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그 케오스 그룹이라고 해서요. V-Ray 개발사입니다. V-Ray 개발사 홈페이지로 오시게 되면 여기에서 그 아이디를 하나 계정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우선 간단하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영문으로 나오고 있는데 영문이 익숙하지 않거나 그리고 대부분 아마 한국에서 접속을 하시면 그 한국 IP를 인식을 해서 한국어로 변경이 돼서 보여주게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한국어. 그죠? 네, 한국어 편한 분들은 한국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영문으로만 봐오다 보니까 영문 버전이 좀 편해서 영문 버전을 디폴트로 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을 하기 위해선 보시게 되면, 특별한 메뉴가 없어요. 사인인은 보이는데, 새로 어카운트 계정을 만들겠다라는 옵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사인인으로 가볼게요. 가시게 되면 사인인 해서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를 넣으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어카운트를 만드신 분들이 사용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새롭게 가입을 하고 V-Ray 인스톨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싶은 분들은 오른쪽 그 위에 보시게 되면 크리에이터 어카운트라고 따로 버튼이 있습니다. 저걸 눌러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크리에이터 어카운트를 누르고요. 제 이메일 주소 하나를 넣겠습니다. 그냥 사용하고 계신 이메일 주소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메일 주소 하나를 넣고요. 그 다음에 유저네임도 편하신 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넣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넣겠습니다. 그리고 넥스트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퍼스트 네임하고 라스트 네임 해서 자기 이름을 넣으라고 나옵니다. 프로파일은 필요하시면 넣으면 될 것 같고, 여기 컴퍼니 정보는 옵셔널이기 때문에 안 넣으셔도 되지만 위에 이름 두 개는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퍼스트 네임하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정, 그 다음에 코리아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컴퍼니는 저는 넘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를 받고 싶은 분들은 여기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뉴스레터로 해서 업데이트된 소식 등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디를 쓰는 건 아니고 요건 설치하기 위한 강좌를 위한 아이디이기 때문에 특별히 체크하지는 않고 어카운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그러면 매장 장면이든 뭐든 쉽게 가입이 안 되게 돼 있네요. 그래서 매장 장면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매장 정면이 요거랑 되게 어렵네요. 한번 눌러볼게요.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제 어카운트를 액티베이트, 활성화하기 위한 그 링크를 보내줬다고 해요. 그래서 저거를 최종적으로 클릭을 해야지만 이 계정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서 제 어카운트 계정으로 가서 한번 링크를 클릭해서 액티베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메일 계정에 와 있는 그 액티베이트 그 이메일의 그 버튼을 클릭을 해서 지금 활성을 했고요. 한번 그럼 이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인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오른쪽 위에 제 이름이 뜨고 있네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 다운로드를 한번 가볼게요. 가시게 되면 네, 이렇게 뭔가가 떠 있는데 이런 것들 지금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 상황일 거예요. 네, 그래서 올 프로젝트인데 지금 V-Ray로 가고요. 플랫폼은 뭐 마야로 할게요. 제가 V-Ray 폼 마야를 설치를 할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설치할 수 있다라고 떠 있긴 하네요. 그 다음에 플랫폼 버전도 뭐 마야 버전을 따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18을 쓰니까 2018을 선택하겠습니다. 라이센스 타입은 그냥 올인데 뭐 어드밴스드, 커머셜, 그리고 베타, 데모, 에듀케이셔널인데 그냥 우선 올로 해놓을게요. 예, 오른쪽 뒤에 보시게 되면 에듀가 그 교육용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그 아무 표시가 없는 것들은 네, 상업용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어 있고요. 우선 제가 트라이를 한번 다시 눌러볼게요. 트라이를 눌러서 네, 가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V-Ray for Maya, 네, 마야뿐만 아니라 V-Ray for 3D Max, V-Ray for SketchUp, V-Ray for Modo 등 그 관련된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 트라이얼 버전을 신청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30일 동안 상업용 버전을 무료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V-Ray for Maya 트라이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Start My Trial Now가 뜨는데요. 이걸 한번 클릭을 할게요. 네, 그러면 바로 인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 섹션으로 이동하시게 되면 지금 라이센스가 저한테 할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쓸 수 있는 상태가 됐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옆에 저는 지금 트라이얼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트라이얼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네, 뜨게 됩니다. 요 zip 파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인스톨 파일 개념은 아니고요. 인스톨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당장은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익숙한 방법은 여기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뒤에 zip이라고 안 써 있는 네, 요 V-Ray Next for My Hotfix 2 Trial 요 버전을 쓰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게 될 타이밍에 따라서 여기 써 있는 네, 버전 정보나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zip이 아니라 네, zip이 없는 버전을 다운로드 포 윈도우 뭐 x64 버튼을 클릭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맥이나 뭐 리눅스를 쓰시게 되면 네, 다른 OS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마야 2018이기 때문에 이걸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네, 500메가가 넘어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다운로드 속도가 빠르네요. 지금 52초 남았다고 떴네요. 그래서 설치를 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운로드가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이 다운로드된 파일을 클릭을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건 그 V-Ray Next for Maya 2018 버전을 설치하실 때요. 설치하실 때 그 마야가 켜져 있으면 안 됩니다. 마야를 꼭 종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앱이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어요? 하게 되면 예 하겠습니다. 예를 누르고요. 그렇게 되면 네, 이런 화면이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엔드 유저 뭐 라이센스 어그리먼트 이거는 뭐 그냥 특별히 네,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셔도 되지만 특별한 네,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라이센스 관련된 어떻게 네, 뭐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적혀 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accept하고 next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는 2018 버전을 쓰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금 여기 써 있는 그 경로를 변경하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놔두시면 자동으로 그 위치에 맞춰서 네, V-Ray for Maya가 설치가 되도록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또 스탠드얼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마야가 없어도 V-Ray 씬 파일만 있어도 네, 렌더를 걸 수 있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렌더팜 등에 좀 많이 활용이 되는 네, 방법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위에 풀 버전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스톨 나우를 클릭하겠습니다. 네, 인스톨 나우를 하게 되면 왼쪽에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네, 거쳐가면서 인스톨이 진행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기존에 사용하던 V-Ray for Maya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네, 언인스톨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버전으로 V-Ray 인스톨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생각보다 좀 그 V-Ray for Maya에 AI 디노이저든 뭐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오면서 조금 그 인스톨 파일 덩치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어쩔 수 없고요. 네, 더 좋은 기능이 들어와서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그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헤비해졌지만 뭐 설치하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치하시고 네,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드 버전이 이제 어인스톨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VLA 새로운 지금 제가 설치하고 있는 최신 버전으로 설치가 다시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기존에 쓰고 있던 계정이 로그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플리케이션 레지스터드라고 뭐 요거가 스킵이 됐는데요. 사실은 요게 네, 처음 설치를 하시게 되면 기존에 그 가입하셨던 아이디 있죠? 네, 그거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 장면까지는 네, 지금 스킵이 돼가지고 보여드릴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이 상태에서 한번 피니쉬를 하고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이제 그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고요. 자, 그리고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 할당된 라이센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컬 호스트 30304라고 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콜론이죠. 네, 세미콜론 말고 점 두 개를 넣으시고 30304 이렇게 넣으시게 되면 그리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네, 라이센스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저는 기존에 그 정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 아이디가 뜨고 있네요.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디액티베이트를 하고요. 네, 다시 한번 이네이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네이블. 네, 여기 오시게 되면 이제 사인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요 과정이 기존에 그 설치하실 때 그 항목에 사인인 했을 때 어카운트 정보를 넣으라고 뜰 겁니다. 그걸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한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 됐습니다. 네, 하게 되면 지금 네. 그 지금 제가 새로 만든 계정의 아이디로 온라인 라이센스 서버랑 연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시게 되면 네, 4월 30일에 제 라이센스가 만료가 될 거라는 메시지가 뜨고 있네요. 그리고 VLA 마야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네, VLA 넥스트4 마야 인터페이스 라이센스가 하나. 이게 이제 마야를 시작해서 마야 내에서 그 유저 인터페이스 상에서 네, 작업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고요. 밑에 렌더 노드 라이센스라고 돼서 렌더에서 지금 하나가 또 되어 있죠. 이거는 렌더 버튼을 눌렀을 때 VLA가 렌더링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스탠드얼론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 스탠드얼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터페이스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라이센스만 있으면 그 렌더팜 같은 경우에 스탠드얼론을 설치해서 요 라이센스 요 수량만큼 컴퓨터에 맞춰서 렌더링, 배치 렌더 같은 걸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해서 연동이 되어 있으면 라이센스는 문제 없이 세팅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마야를 실행을 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야 2018을 실행을 했고요. 잠깐 실행되고 있는 동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야 2018을 실행을 했습니다. 실행하시게 되면 이렇게 창이 뜰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 큰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VLA 셀프 탭 이렇게 뜨게 됩니다. VLA 탭이 뜨게 됩니다. 네, VLA 탭이 뜨게 될 거고요. 그래서 잘 보시면 네, 이렇게 VLA가 되어 있네요. 위에도 이제 VLA가 설치가 되면서 이렇게 위에 메뉴도 생성이 되게 됩니다. 뭐 아무튼 저렇게 됐고요. 이게 만약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은 지금 우선 윈도우에 가셔서 세팅 프리퍼런스 가셔서 플러그인 매니저를 가볼게요. 플러그인 매니저에 가시게 되면 자, 네, 이렇게 VLA와 관련된 플러그인 탭이 하나가 생성이 되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체크가 안 돼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걸 체크를 해서 네, 다 활성화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여기 위에를 클릭하시면 전체적으로 다 활성화가 자동으로 되겠네요. 그래서 오토 로드를 하시게 되면 다음부터 그 마야를 실행하게 되면 그 VLA4 마야가 계속 로딩이 되게 됩니다. 우선 그 VLA4 마야 같은 경우에는 외부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우선 아까 그 라이센스 세팅이 되어 있는데 우선 그 라이센스가 제대로 지금 연동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 VLA 프레임 버퍼 있습니다. 요거 클릭을 할게요. 물론 네,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VLA 같은 경우에는 마야가 아니라 VLA 자체에서 제공하게 되면 그 VLA 프레임 버퍼 렌더된 결과를 확인하고 뭔가 좀 더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사가 제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기능이 많습니다. 이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걸 띄워서 여기 렌더 버튼을 누르셔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기존의 마야에서 제공하고 있는 요 렌더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기존에 이제 우선은 그 렌더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또 확인을 한 번 더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네, 지금 내 렌더러가 V레인지를 확인을 하셔야겠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V레이로 되어 있네요. 이게 아마 그 디폴트로 아놀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놀드 렌더러를 메인으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꺼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V레이를 기본적으로 메인 렌더로 쓰게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간단하게만 알아볼게요. 우선은 그 렌더링 유징 V레이가 되어 있어야지만 V레이로 렌더링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윈도우 그 프리퍼런스에 오시게 되면 프리퍼런스에 자 가볼게요. 여기 렌더링 탭에 가시게 되면 여기 지금 보시면 V레이가 돼 있죠. 네. 그래서 여기 V레이로 세팅을 해 놓으시게 되면 말을 실행할 때마다 V레이가 자동으로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한번 렌더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렀을 때, 네, 까만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그럼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이 렌더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우선 자 까만 화면만 나오니까 긴가민가 싶으시니까 우선 스피어를 하나 만들고요. 이번에는 까만 화면이 아니라 옆에 그 주전자가 아니라 옆에 그 주전자 밑에 무슨 플레이 버튼이라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IPR이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그 씬의 변화가 생기면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계속 렌더링을 하는 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랙티브하게 계속 렌더링을 진행을 해주는 방식인데 한번 저 아이콘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지금 마야 뷰포트로 움직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계속 그거에 맞춰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네, 이게 이제 라이센스 세팅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은 안 뜨게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계속 그 렌더링을 할 수 없다, 라이센스가 없다라고 해서 왼쪽 하단 여기쯤에 아마 그 라이센스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에러가 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지금 렌더링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그 뭐 실제 구매를 하신 거나 계정이 또 바뀌거나 여기 익스파이어가 됐을 때 여기 오셔서 이제 똑같이 다시 보여드릴게요. 디액티베이트를 하시게 되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처음에 디액티베이트를 하시고 만약에 아이디가 바뀌었을 경우엔 디액티베이트를 하시고 다시 네, 액티베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우선 그냥 저는 디액티베이트를 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아이디가 없어졌죠. 네, 없어졌고요. 다시 실행을 해보면 네, 지금 제 아이디하고 연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되는 옵션들이 뜨고 있고 한번 이 상태에서 렌더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네, 빨갛게 에러 코드가 썼죠. 지금 라이센스 서버에 네, 연동할 수가 없다라고 에러가 뜨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네, 제가 지금 이미 그 온라인 라이센스가 계속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걸 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네이블 할게요. 네. 네, 다시 연동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렌더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르게 되면 네, 아마 몇 번 클릭을 해야지 조금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중간에 한번 끊어졌다가 다시 연동이 된 거라서 지금 보시게 되면 네, 다시 해볼게요. 네,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죠. 만약에 이게 잘 안 되시면 마야를 종료하시고 다시 띄우시면 되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라이센스를 쓰시면 되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드웨어 라이센스였습니다. 그래서 동글이라고 해서요. USB가 있어야지만 쓰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온라인 라이센스로 모든 게 거의 지금 바뀌었고 판매도 온라인 라이센스로만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있는 곳은 지금 온라인이 안 되는데 오프라인 경우에는 그럼 못 쓰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못 쓰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 지금 동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 쓰시면 되는데 아마 이거 동글은 이제 그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라이센스하고 네, 지금 네, 옆에 보시면 Use License Offlin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바로 라이센스라고 해서 지금 여기 할당되어 있는 온라인 라이센스가 제 컴퓨터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 성능, 그러니까 온라인이 연결이 안 돼 있어도 쓸 수 있는 라이센스가 할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를 클릭하고요. 몇 개를 쓸 건데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렌더 노드 하나, VLA 넥스트에서 인터페이스 라이센스 하나 뭐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리뷰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 수량이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나하나 해서 다시 맞추고 바로를 할게요. 네, 바로를 하게 되면 네, 이제부터는 그 온라인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도 네, 제가 이걸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지금 요 바로라는 건 제가 알기로 있기로는 2주 단위로 다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지금 여기 밑에 수량이 써 있죠. 요거는 뭐냐면 지금 제 컴퓨터로 네, 라이센스를 할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그 인터넷에 접속이 안 되더라도 V레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 지금 4월 13일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딱 2주 맞죠? 네, 그래서 그 전에 만약에 그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중간에 또 다시 바로를 쓰셔가지고 오프라인 모드로 받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온라인으로 그냥 쓰고 싶다. 컴퓨터를 옮기고 싶다. 다른 컴퓨터에서도 쓰고 싶다. 그렇게 되면 릴리즈를 누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릴리즈를 하시게 되면 네, 다시 그 라이센스가 하드웨어에서 온라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접속된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계정 로그인만 하시게 되면 어디서든 쓸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라이센스가 컴퓨터에 할당되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 접속되고 로그인만 가능하다면 동시에 사용만 하지 않는다면 어떤 컴퓨터에서든 사용하실 수 있는 라이센스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라이센스 관련된 설명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야로 올게요. 그래서 우선 잠깐 간단하게 뉴신으로 올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V레이와 관련된 것들을 좀 찾아볼게요. 지금 우선 셀프텍 같은 경우에 이렇게 V레이 해서 이렇게 아이콘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이것들이 뭐냐면 V레이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위에도 이것도 이제 예전 버전에는 없었던 건데요. 최근에 이제 좀 더 정리해서 들어온 V레이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Show V레이 프레임 버퍼, V레이 프레임 버퍼는 여기에 있는 요 아이콘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뭐 케오스 클라우드를 쓸 수 있는 요 그 클라우드 버튼도 여기에 있는 거랑 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위에 여기 셀프 버튼에 있는 요 기능들이 다 여기에도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사용하기 쉽게끔 지금 그 비주얼화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고요. 네. 그렇게 메뉴 찾아보시면 되고 또 어디에 숨어 있냐면요. 크리에이트 라이트에 오시게 되면 네, 라이트에 오시게 되면 여기 네. V레이, 스피어 라이트, 돔 라이트, 렉탱글 라이트, IS 라이트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에 있는 라이트들도 쓸 수는 있어요. 볼륨 라이트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쓸 수도 있지만 중복되는 라이트, 에어리어 라이트나 뭐 렉탱글 라이트가 되어 있는데 가능한 한 중복되는 라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V레이 라이트를 쓰시고요. 스팟 라이트 같은 거 쓰셔도 됩니다. 지원합니다. 네, 마야에 있는 걸 쓰셔도 V레이에서 렌더링을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라이트 위치를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옵션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크리에이트 가시게 되면 밑에 V레이 탭에 이렇게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록시를 만든다거나 뭐 그 크리에이트 프롬 V레이 플러그인에서 그 마야 내부에 있지 않은 텍스처, 라이트, 볼륨 쉐이더, BRDF 매테리얼 뭐 이런 것들을 따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그 V레이가 지금 마야 버전만 있는 게 아니라 맥스, 뭐 C4D, 후디니, 누크 등 이런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에만 있는 그 재질이 따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다 쓰고 싶으실 때 보시게 되면 여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BRDF 매테리얼 클릭하시게 되면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재질들, 마야에 없는 재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쓸 수 있고요. 지금 요 기능에 있기 때문에 V레이 자체가 그 V레이 신 파일을 만들어서 맥스, 마야, C4D, 뭐 누크, 후디니에 갖다 놓고 렌더를 걸어도 동일한 결과물이 나오는 이유가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뭐 요거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옵션들이 여기 쭉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 렌더링 템에 잠깐 가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렌더링 에디터 가시게 되면 여기에 또 V레이가 하나가 숨어 있네요. 네, 그래서 렌더 스와치, V레이가 렌더 스와치 관련된 스와치 이미지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V레이 관련된. 그래서 이건 디폴트는 그냥 켜놓으시면 될 것 같고, 네, 우선 잠깐 끌게요. 그리고 렌더링 탭으로 가보겠습니다. 렌더링 탭에 가시게 되면 자, 베이킹 옵션이라고 해서요. 여기 보시게 되면 네, V레이에 따로 베이킹 옵션. 그 렌더를 해서 뭐 하여튼 렌더된 결과물을 UV에 맞춰서 베이킹하는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기능들도 여기 숨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특별히 메뉴에 있는 것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다 꺼내서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기타 등등 다른 곳 그 속성 창에서 V-Ray 옵션을 또 만들 수가 있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카메라 하나를 만들게요. 카메라 하나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V-Ray와 관련된 옵션이 따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어트리뷰트 속성에 가시게 되면 V-Ray,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피지컬 카메라, 카메라 세팅, 돔 카메라, 스테레오스코픽 카메라, 쉐이드 맵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다 V-Ray 그 렌더러가 지원하는 기능이에요. 마야가 아니라 V-Ray를 설치해야지만 볼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카메라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려오시게 되면 피지컬 카메라에서 V-Ray 피지컬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클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 있는 기능들이 렌더 걸 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 하이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 피지컬 카메라를 넣었을 때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었어요. 체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 V-Ray 피지컬 카메라를 쓸 건데 해서 그 속성을 넣게 되면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얘기죠. V-Ray 피지컬 카메라 그 속성을 클릭한다는 건 나 이걸 쓸 건데, 근데 예전에는 쓴다고 클릭을 했는데 활성화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2번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 번만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다음엔 또 그 간단하게 오브젝트 하나를 만들게요. 그래서 스피어를 만들게 되시면 여기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트리뷰트 가서 V-Ray 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 쉐입 노드에 보시면 이렇게 서브 디비전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 컨트롤, 퀄리티 이런 것들 옵션을 볼 수가 있는데, 넣으시게 되면 이렇게 V-Ray 렌더러가 지원을 하는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 아이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거 그냥 넣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트랜스폼 노드에도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게 되면 스킵, 렌더링, 오브젝트 아이디, 유저 어트리뷰트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해서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V-Ray 재질이나 이런 관련된 V-Ray 그 렌더러가 제공하고 있는 텍스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하이퍼 쉐이더로 가겠습니다. 하이퍼 쉐이더로 가시게 되면 여기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들이 스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 오프, 마야에서 끌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에 있는 요걸 끄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우선은 필요 없는 분들 일반적으로 그냥 보시면 되고요. 씬이 헤비해서 저런 것들 보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꺼놓고 작업을 하셔도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때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마야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지금 V-Ray 뿐만 아니라 마야에서 제공되는 모든 기능들이 다 보여지게 됩니다. 물론 그 마야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다 지원은 하고 있고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원이 안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웬만한 경우는 다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를 떠나서 우선 V-Ray 탭으로 와볼게요. 그래서 V-Ray 탭을 보시게 되면 V-Ray와 관련된 것들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야를 선택하시고요. 위에 창에서 V-Ray라고 치시게 되면 V-Ray와 관련된 것들만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서페이스로 가볼게요. 그러면 지금 V-Ray와 관련된 재질들 만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V-Ray 렌더러에서만 지원이 됩니다. 이거는 아놀드 렌더맨 레드시프트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볼륨 매트릭 하게 되면 포그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만 모아져 있고요. 2D 텍스처, UV 좌표에 맞춰서 들어가게 된 텍스처 정보들, 그 다음에 3D 텍스처, V-Ray 파티클 텍스처밖에 없는데, 3D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마야의 3D 텍스처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야의 3D 텍스처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바이먼트 텍스처, V-Ray 스카이가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그 위치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별히 그거 외에는 특별히 V-Ray와 관련된 옵션이 또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렌더 세팅 창을 좀 띄워볼게요. 렌더 세팅 창을 띄워서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V-Ray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시게 되면 당연한 얘기지만 마야 소프트웨어 렌더러 지금 거의 쓰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렌더러에
옵션들이 보이게 되고요. V-Ray 쓸 거면 당연히 V-Ray 놓고 보시게 되면 V-Ray와 관련된 옵션들이 꽤 많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아까 잠깐 제가 V-Ray 스탠드얼론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기 익스포트 투 VR 심 파일 요걸로 하시게 되면 요 VR 심 파일이 그 스탠드얼론이라고 해서 V-Ray 마야가 없어도 V-Ray 그 렌더러 실행 파일만 있으면 렌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V-Ray 심 파일 나는 마야 상관없이 그냥 V-Ray 스탠드얼론을 가지고 마야 없이도 렌더를 걸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요걸 쓰시면 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위에 렌더 버튼으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센스 마야 라이센스 수량 문제 등이 있을 경우에 쓰긴 하는데 대부분 국내에서는 큰 문제 없이 그냥 위에 렌더 버튼을 눌러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여기 이제 렌더 뷰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V-Ray 프레임 버퍼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how V-Ray 프레임 버퍼에서 요거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아까 봤던 그 창이죠. 여기 셀프 창에서도 봤었던 요 V-Ray 프레임 버퍼 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난 이게 쓰기 싫은데요. 그러면 끄시면 되겠죠. 당연히. 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리셋 V-Ray 프레임 버퍼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저게 뭐냐면 가끔 이제 듀얼브를 쓰시다가 마야를 쓰시다가 노트북 같은 거 쓰시다가 막 장소 이동을 해서 막 그 듀얼브에서 모니터가 하나밖에 없는 상태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가끔 그 V-Ray 프레임 버퍼가 위치 값이 바뀌어서 그 화면에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걸 누르시게 되면 화면 안으로 V-Ray 프레임 버퍼가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예전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V-Ray 프레임 버퍼를 볼 수가 없어서 작업이 되게 애매했던 상황들이 많은데 지금은 이 리셋 버튼만 누르시게 되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V-Ray 탭으로 오시게 되면 난 CPU, GPU 렌더링을 할 거야에 대한 속성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레시브로 할지 버켓으로 할지 이미지 샘플과 관련된 옵션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지금 많이 이제 정리가 되고 해서 심플해졌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옵션들이 이렇게 다 펼쳐져 있고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쿠다로 바꾸시게 되면 지금은 이제 CPU, 쿠다가 GPU입니다. GPU 버전을 썼을 때 서로 호환되고 지원되는 것들만 보여주게끔 렌더 세팅이 바뀌었어요. 깔끔하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유저가 알아야 됐거든요. 사용자가 어떤 게 지원이 되고 어떤 게 지원이 안 되는지 알아야 됐기 때문에 좀 애매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GI 오시게 되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죠.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서 바운스 효과, 빛의 디퓨즈 영역의 바운스 효과들을 만들어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요 옵션만 따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브루포스, 라이트 캐시 요거가 그냥 기본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이 많이 좋아지고 해서 지금은 브루포스하고 라이트 캐시 두 가지 모드만 거의 쓰고요. 아직까지도 그 렌더링 속도를 좀 줄여야 되거나 하는 경우에 이레던스 맵을 쓰긴 하지만 지금은 거의 대세가 브루포스 라이트 캐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세팅 그 외에 관련된 옵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V-Ray UI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쉘프탕에 등록되어 있는 것도 여기에서 리무브 하거나 다시 애드를 하거나 크리에이트 리플레이스 V-Ray 쉘프를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시스템의 다이나믹 메모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프록시나 헤어 렌더링 할 때 영향을 주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디폴트는 크게 건들 일은 없어요. 요 영역은 가끔 이제 조절을 하긴 해야 되지만 디폴트를 놓고 쓰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시스템 어드밴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렌더링 과정은 CPU의 모든 걸 100%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작업을 하면서 그 레퍼런스를 찾다거나 웹브라우징해서 레퍼런스를 찾는다거나 간단하게 그냥 튜토리얼을 보고 있는다든가 하고 싶은 경우도 있어요. 렌더링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체크하기 위해서 그럴 때 이제 맥스 렌더 스레드에서 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6코어에서 12개 하이퍼 스레드 해서 12개의 그 코어가 돌아가게 됩니다. 버켓이 12개가 이렇게 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한두 개를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이라고 놓게 되면 렌더링을 걸 때 12개에서 10개만 쓰게 됩니다. 그러면 CPU 그 코어가 2개가 놀게 돼요. 그러면 이 2개를 가지고 웹브라우징을 하거나 드라마를 본다던가 강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냥 12개를 가능한 그냥 최대한 이렇게 쓰게 하면서 대신 이제 다른 작업이 웹브라우징을 한다거나 다른 작업을 할 때 조금 더 그 다른 작업 쪽에 CPU 할당량을 더 높이고 싶어. 그렇게 되면 여기 클릭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원활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오버라이드 하게 되면 네, 그 뭐 전체적인 것들 필요한 거에 대해서 네, 좀 옵션들을 조절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부분이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렌더 엘리멘트 창. 요게는 이제 그 렌더 엘리멘트에서 왼쪽에 보면 합성과 관련됐다고 보시면 돼요. 2D 컴포지, 누크, 에펙, 퓨전 같은 툴에서 합성을 통해서 뭔가 3D 렌더링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정하는 것도 용이하지가 않으니까 합성해서 뭔가 좀 쉽고 빠르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PR, 인터랙티브 뭐 프로그레시브 렌더링, 뭐 기타 등등. 네, 약자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IP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렌더링 하는 중간중간 계속 업데이트를 했던 거 잠깐 보여드렸죠. 그래서 폴리곤 스피어를 가셔서 IPR 버튼을 눌러볼게요. 여기도 지금 마야도 기본적으로 써 있네요. 네, 그래서 저걸 클릭하시게 되면 인터랙티브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크리에이트 라이트 하나 만들어 볼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라이트를 만들어서 지금 그 렌더링 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재질도 한번 넣어 볼까요? Shift T를 누르시게 되면 네, 재질을 바로 어사인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V-Ray 매트리얼을 넣겠습니다. 넣고 간단하게 조절을 해볼게요. 그래서 색을 조절하거나 하시게 되면 바로바로 업데이트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누른 거가 요 IPR 버튼이고요. 요 IPR 버튼을 눌러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요 옵션을 따르게 됩니다. 여기. 네, 그래서 뭐 트레이스 뎁스나 GI 뎁스 등 여기 설정되어 있는 옵션을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그래서 V-Ray 유저 인터페이스까지 조금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면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Ray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V-Ray 옵션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이렇게 찾아보시면 좀 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